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6대3이에요. 6대3.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여론조사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 아, 이거 답답하네 진짜. 이걸 매번 이걸 제가 거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진짜 여러분의 귀에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제 혓바닥에 피가 나겠어요.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또 하고 있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 1순위, 아까 소개됐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예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자,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때 정청래가 33.7, 김민석이 22.0, 송영길이 11.7이 나와.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와, 정청래가 이기네 그러죠. 근데 정청래가 전체 유권자에서 1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정청래를 역선택을 해요. 지금 정청래를 밀어줘. 그래갖고 정청래가 1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호 1순위예요. 국민의힘 유권자 1순위가 정청래야. 근데 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냐? 여론조사 대상이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이에요. 국민의힘은 안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으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래도 3% 앞서네? 이렇잖아, 그죠? 정청래가 3% 앞서네, 김민석을? 이것만 보면은 와, 이거 큰일 났네.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송영길이 13.3%가 나와요. 그럼 송영길하고 김민석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45%가 나오잖아. 45대 35인 거예요. 이 여론조사가 김민석한테 대단히 불리한 여론조사예요. 이게 응답률이 1%인가?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자, 응답률이 1.6%예요. 1.6%. 이건 사실 거의 여론조사로서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는 수준의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보통 그래도 한 3, 4%는 응답률이 나와야 되는데, 응답률이 불과 1.6%인 여론조사 결과예요. 네? 근데 여기서 김민석이 불리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김민석 조가 10%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와. 게다가 고민정, 김보미는 이제 날라갔죠. 김보미 1.7은 김민석이나 송영길로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 다음에 고민정도 고민정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반반 나눠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와도 10%는 김민석, 송영길 조가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2순위 투표, 2순위를, 이게 선호투표제죠. 3명을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를 다 찍어야 되는데, 2순위를 보시면, 자, 2순위 1위가 송영길이에요. 2위가 김민석, 3위가 고민정, 4위가 정청래야. 자, 정청래가 4위란 송영길이 2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김민석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김민석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2순위를 송영길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순위 1위가 여기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 30%, 제일 높죠? 송영길이? 제일 높은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느냐? 김민석 후보의 지지자들도 2순위를 송영길로 찍고, 그래야 정청래가 못 이기니까 2순위를 송영길로 찍고, 정청래의 지지자들도 2순위를 송영길을 찍는 거예요. 그래야 김민석이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송영길이 2순위가 제일 높은 거야. 이것만 놓고 봐도 김민석 지지자들은 송영길을 2순위로 찍고, 송영길 지지자들은 김민석을 2순위로 많이 찍기 때문에 김민석의 2순위 득표율하고 정청래의 2순위 득표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인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이 놓고 봐도 송영길, 김민석 조가 지금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청래는 어제부터 막 흥분 상태죠. 그 국민의힘이 밀어줘가지고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오는 걸 가지고
뭐 민심은 천심이다. 이러고 계속 여론조사를 그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있던데, 저 여론조사는 그냥 착시 효과 외에는 없어요. 데이터를 조금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데이터가 정청래가 이기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아니고, 뭐 정청래가 좀 따라온 건 있습니다. 분명히 좁혀졌어요.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다가 지금 10%대로 좀 좁혀진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추세상 정청래가 좀 상승세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복만삼님, 까왕님 근데 후보 중에 초코송이란 이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괜히 불안하네요. 예, 초코하고 송이하고 나눠서 찾아보시면 돼요. 예, 초코송이가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초코하고 송이를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10% 이상, 예,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는, 여러분 이런 이제 추세로 보시면 된다, 이런 거고,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평균을 한번 내보면요, 그 한국일보, 예,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에서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한 20개 가까이 나왔거든요. 예, 여론조사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한두 개 여론조사만 보고서는 우리가 판세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슈 전파사, 예, 이슈 전파사에서 그 김정현 기자가, 예,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7월 17일까지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의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을. 요 파란색이 김민석이고, 빨간색이 정청래, 녹색이 송영길입니다. 요렇게 그대로 가시면요, 자, 이게 평균이에요. 2달 동안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거 평균을 냈어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48.5%입니다. 네, 혜태님, 송영길도 청래표를 가져오겠습니까? 못 가져오죠? 김민석과 송영길은 서로 나누는 표? 우리 혜태님도 이거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 지금, 힘드네, 진짜.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오늘 안 되겠다. 예? 이거 오늘 이제 본선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다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제가 무엇이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겠지 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네,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다 써주세요. 제가 다 해설을 해드릴게. 요거 지금 혜태님이 하신 질문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혜태님. 내가 김민석을 지지해.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올라갔죠? 나 손가락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선거대만 되면 손가락이 나오죠? 당대표 후보가 3명이에요. 3명이 본선에 올라갔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명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3명이 올라갔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호 투표를 해야 돼요. 선호 투표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1번. 그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1번이에요. 그럼 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1번이니까 김민석을 찍어야지? 최한욱 TV 시청자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김민석이 제일 좋아? 그럼 나 김민석 찍어야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2순위는 누굴 찍을까요? 김민석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김민석이, 김민석이 내가 제일 좋은데, 그 다음은 나 송영길이야. 나 송영길 찍어야지?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정청래는, 정청래가 3번이야? 재수없어. 안 해, 나 2번까지만 찍을 거야. 난 정청래 3순위도 싫어. 정청래는 18순위야. 10순위야, 이 새끼는. 나 안 찍을래. 이게 안 찍으면은 투표가 진행이 안 돼요.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송영길하고 김민석만 좋아. 그래갖고 1번 김민석, 2번 송영길을 찍었어. 근데 3번을 또 찍으래. 근데 3번은 정청래밖에 안 남았어. 씨발, 나 정청래 싫어. 족같아. 나 못 찍어. 안 찍을래. 그러면 투표가 안 돼. 투표가 안 끝나요. 안 끝나. 밤새 그러고 있어야 돼. 밤새 카카오톡이랑 싸워야 돼. 정청래, 나 정청래 싫어. 그러면 찍어주세요. 3번까지 찍어주세요. 나 싫어, 씨발. 정청래 찍어줘. 정청래 나 못 찍어.
네, 3번까지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싫어. 정청래는 절대 안 찍을 거야. 이러면은 밤새 카카오톡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의 투표 시스템이랑 밤새 싸워야 되는 거야, 둘이. 3번 찍어주세요. 아, 난 정청래 못 찍어. 3번 찍어주세요. 아, 난 정청래 못 찍어. 이걸 밤새도록 해야 되는 거야. 투표가 안 끝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정청래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하셔야 돼, 그죠? 나중에 가가지고, 야, 이거 뭐 이상해. 내가 싫은 사람도 찍어야 돼? 이거 부정선거야.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면은. 그 무효가 되는 거야. 투표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정청래가, 좀 싫어도, 예, 정청래까지 찍어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정청래 지지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혜태님. 정청래 지지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1번 누구예요? 정청래 지지자. 내가 털레반이야. 나 털레반이야. 나 털레반. 우리 이제 저기, 뉴 이재명은 정리가 간단하게 됐죠? 김민석 1번, 저기 송영길 2번, 예, 그 다음에 정청래 3번.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것도 모를 분들이 있어. 그런데 나는 김민석보다 송영길이 더 좋아. 아, 이런 분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분 똑같은 거예요. 1번 송영길, 2번 김민석, 3번 정청래를 찍으면 돼. 무조건 저는 김민석을 찍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물론 김민석을 다 찍어가지고 결선 없이 끝내면 좋겠는데, 난 그래도 너 송영길이 너무 좋아. 나는 기어이 찍고 말겠어. 나는 기어이 결선을 보고야 말 것이야. 이런 분들은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렇게 찍으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송영길이 더 좋으신 분들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뭐 그걸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야. 어차피 선호 투표 결과 금방 나오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털레반인 경우에는 1번은 간단하죠. 정청래를 찍으면 돼요. 그럼 2번은 누굴 찍어야 될까요? 이거 털레반까지 가르쳐줘야 돼, 내가. 예, 털보의 나님. 예비 경선 때는 한 명만 찍었고 본선은 3명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찍어야 하는 차이가 있다는 뜻. 헷갈릴 수 있었다고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털레반이야. 털레반인 경우는 누굴 찍어야 됩니까? 1번 당연히 정청래를 찍었죠. 2번은 누굴 찍어야 돼요? 털레반이. 아,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예? 털레반들 이것도 모를 사실 지적 수준인데. 털레반 입장에서 볼 때 2번은 누굴 찍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답이 있어요. 아, 나는 송영길도 싫고 김민석도 싫어. 이런 경우 털레반은 완전 골 때리게 된 거잖아. 왜 그러니까 털레반은 하냐고. 털레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누구 찍어야 되지? 아, 난 김민석도 싫고 송영길도 싫은데? 이게 정답이 뭘까요? 예? 털레반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 교육을 해드립니다. 특별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혜태님. 청래파는 1번 청래, 2번 영길, 3번 민석 하겠네요. 그게 정답이지, 그죠? 송영길을 무조건 찍어야지, 털레반은. 왜 송영길을 무조건 찍어야 되느냐? 송영길이 1위를 결선에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송영길이 3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털레반은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순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혜태님 이제 이해를 하셨구나, 그죠? 복잡할 게 없는 거야, 이게. 사실은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김민석 좋아하는 사람,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찍으면 되는 거고, 송영길 좋아하는 사람,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청래 좋아하는 사람,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을 찍으면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요. 알려줘도 몰라, 얘네들. 잘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해가 잘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당대표 선거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요거 말씀드리다가, 혜태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옆으로, 약간 샜는데, 자, 평균을 내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김민석이 48.5%, 송영길이 15.5%예요. 그죠? 그럼 두 사람 지지율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송영길 48.5%하고, 예. 요거는 좀 계산기를 돌려볼게요. 뒤에 나누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이제 이해하기 힘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최한욱 TV 시청자 수준도 요걸 이해를 못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선거 때마다 이거 손가락 쇼를 하잖아? 예. 이거를 지금 계속 해야 돼요. 왜? 그 예비 경선 때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상,
느낌 팝니다. 자, 김민석이 48.5%예요. 여기에 송영길이 15.5%죠? 예. 혜태님, 그럼 이쪽 저쪽에서는 송영길 표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건데, 혜태님이 재밌는 질문을 해줬어요. 만약에 송영길이 결선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2위 이상을 하잖아? 그럼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제도의 맹점은 여기 있어. 만약에 송영길이 3위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송영길이 2등을 했어. 그래갖고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결선을 갔어요. 근데 정청래 지지자들이 송영길을 많이 찍기 때문에 송영길이 결선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참 재밌는 일인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긴 한데, 송영길이 만약에 2등을 하게 되면은 송영길이 당대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야. 그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김민석이 1위, 송영길이 2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송영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보 사퇴를 해야 돼요. 예? 후보 사퇴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 전체 평균을 낸 거, 김민석 48.5, 송영길 15.5를 두 지지율을 합친 게 친명 지지율이에요. 그죠? 친명 유권자들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 요게 이제 친명 유권자들의 폭이에요. 이게 64%예요. 그죠? 그럼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64%가 현재 있는 거야. 64%. 64%죠. 자, 이 64%를 그 다음에 정청래는 30.5%예요. 정청래는 30.5%. 그 다음에 김민석, 송영길을 합치면 64%. 근데 둘을 합치면 100%가 안 되죠. 왜냐하면 무응답층이 있기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냥 대략 이 수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죠. 무응답층은 투표를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올라가긴 할 텐데, 거의 뭐 94.5%가 되니까, 요 세 명을 다 합치면 94.5%가 되니까, 그냥 100%로 보고, 계산을 해보면요. 64%가 친명 최고위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지율의 합계인 거예요, 여러분. 친명 후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지율의 합계가 64%인 거야. 그럼 이 64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64를 그죠? 64를 요거 손가락 쇼 할 때는 또 큰 화면으로. 자, 64를 이게 친명 후보들이 받을 수 있는 표의 총량이에요. 64가 64%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나눠야 돼요. 그죠?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 되니까 5로 나눠야 되죠. 5로 그대로 나누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64를 5로 나누면 12.8%가 나와요. 64를 5로 나누면 12.8%가 나오죠. 자, 그런데 친청 후보 3명이 올라갔어요. 친청이 3명이 올라갔잖아. 자, 그럼 30.5%야. 자, 이거를 셋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30.5%를 셋으로 나누면요. 10.16%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친명 후보가 득표할 수 있는 평균값은 얼마냐? 12.8%가 나오고 청래당 3명이 받을 수 있는 지지율 똑같이 나눈다면 평균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10.1%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로 지금 청래당 애들이 그걸 하고 있잖아. 뭐 1월부터 4월까지는 누굴 찍고 뭐 5월부터 뭐 7월생은 누굴 찍고 이걸 하잖아. 이번에 아마 똑같이 나누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나눴다. 친명도 64%를 5명이 똑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친청도 3명이 30.5%를 똑같이 나눴다. 이렇게 되면은 12.8 대 10.1이 나오기 때문에 친명 5명이 모두 최고위원이 된다라는 거야. 계산상으로는. 물론 산술적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지. 어떻게 표를 정확히 다 나눕니까? 에? 이게 콩도 아니고 이렇게 정확히 나누기는 힘들지. 안 되지. 그런데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친명 5명을 모두 최고위원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이미 득표율을,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건 이해가 되지? 그지?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아직도 3명만 해야 돼? 불안해? 씨발, 무서워? 이거 너무 무서워? 막 쫄았어? 그래갖고 3명만 넣어야 돼? 나머지 2명 포기하고? 3명만 할 거야? 절반만 넘으면 돼? 아이, 쫄려? 아이, 나 쫄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몰빵을 해? 32%를 누가 받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잘해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5명을 다 넣을 수 있는 수치상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 친청 3명이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 오히려 유리하다. 본선에서는 유리하다. 친청 3명이 올라가면은 와, 망했다. 야, 뭐야, 어떻게 친청이 3명이나 올라가냐. 30% 받으면 3명 올라가는 거예요. 10% 이상 나오면 본선 진출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명이 처음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던 거예요, 이게. 그 쉽지가 않았던 거야. 근데 본선에 둘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둘이 올라왔어, 만약에. 친청이 둘이 올라왔어요. 한 명이 떨어지고 둘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30.5%를 둘이 나누는 거잖아. 30.5를 둘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5%가 되죠? 그럼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야. 한 명이 떨어지고 2명이 올라갔으면은 친청이 그러니까 반반씩 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15% 이상을 득표를 하게 돼요. 그럼 이걸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올라간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득인 거야. 2명을 완전히 두 명이 무조건 들어가는 상황을 이제는 셋 다 제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명이 들어온 걸 여러분들이 무슨 나라 망한 것처럼, 나라 잃은 것처럼 막 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5대3의 구도가 되는 게 본선에서는 오히려 친명 쪽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최민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득표율은 얼마냐면요, 15%예요. 그죠? 1인 2표기 때문에, 이게 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1인 2표기 때문에 최민희가 받을 수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최민희는 꼭 넣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미화를 꼭 넣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서미화를 고정해 놓고 정민철을 찍자. 뭐 이건태를 찍자. 김용을 찍자. 이렇게 했잖아. 그럼 털레반이 한 명을 확실히 넣기 위해서, 그 한 명을 최민희를 확실히 넣기 위해서 최민희한테 몰빵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민희를 고정을 놓고 한 명은 누굽니까, 저기 한민수, 한 명은 이성윤을 찍는 거야. 자, 그럼 최민희는 15%가 나와요. 최민희가 15%가 나오지. 그죠? 그 쉽지가 않죠, 지금. 최민희가 15% 나오는 게 나오면 쉽지는 않은데, 어쨌건 간에, 자, 15%, 우리가 아까 얼마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64를 5로 나누니까 12.8%가 나오니까, 최민희가 15%가 나오면 최민희를 막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은, 최민희 한 명 들어오는 건 막기는 어려워도 3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민희를 고정시키고 한 표는 한민수, 한 표는 이성윤, 이렇게 찍으면 이성윤하고 한민수가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7%밖에 못 받잖아. 둘 다 7.5%밖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최민희가 15%를 가져가고, 고정이면 최민희 30% 아닌가요, 티플님? 1인이 2표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2표를 썼잖아. 그죠? 그래서 30% 털레반이 최민희를 찍었잖아요. 근데 최민희도 찍고 한민수도 찍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최민희도 찍고 이성윤도 찍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200%가 되잖아, 이게. 한 사람이 2표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해되세요? 네, 힘듭니다. 네. 이게 뭐 갑자기 산수 교실이 돼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내가 2표를 썼잖아. 그 투표 값은 100%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2표를 썼기 때문에 200%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 표를 쓴 게 아니잖아.
두 표 썼잖아. 그러니까 각 후보자가 받은 득표율을 내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나오는 거야. 네. 복만삼님, 까왕님이 욕먹을 작정하고 정민철을 밀어서 표를 분산시켜 친청 3명을 꾸역 다 올렸네요. 역시 난 천재.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복만삼님, 끝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도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네? 모든 걸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전술을 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를 그 양아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복만삼님. 그냥 복만삼님만 알고 있으면 되지. 네? 그런 거 자꾸 그걸 오픈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이게? 제가 그럼 미키루크 같은 사람이 되잖아. 응? 정치 몰입에 밖에 더 됩니까? 제가 그런 작전을 썼다면 만약에 3명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정민철을 본선에서 우리가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표를 일부러 분산을 시켰다. 이런 짓을 하는 건 그건 정치 몰입이고 그걸 이른바 정상배라고 그러잖아. 그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지. 제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정민철과 같은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워야 된다. 저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정민철 후보에게 몰빵을 외친 거지. 제가 이런 정치공학에 눈이 멀어가지고 친청 3명을 본선에 올려서 표를 분산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친명표를 제가 분산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냥 본인의 마음속에 묻어두세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흐뭇해하면 되잖아. 야, 역시 나는 최평을 잘 아는 사람이구나. 최평에 내가 최한욱TV 마스코트구나 내가. 저런 것까지 내가 읽을 수 있었다니. 내가 진정한 마스코트가 맞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걸 채팅창에다가 그런 걸 쓰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제가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그랬을까요 과연? 뭐 모르죠. 제 머릿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양아치 저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공학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친청 3명이 올라오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건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 4명이 고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친청 3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친명 4명이 고정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돼? 이제? 이제 예선 끝났으니까 내가 다 풀어드리는 거야. 우리 우리 유실금 어르신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선거 전에는 이걸 알려주면 안 되지. 이걸 알려주면 이제 저쪽에 작전 들어오니까 친청 3명이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30%를 셋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1명을 고정시키고 그 1명은 제가 볼 때는 최민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최민희가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1명이를 넣어야 되잖아, 얘네가. 그러면 최민희가 30% 중에 15%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2명이 7%씩 나눠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2명은 절대 5등 안에 못 들어옵니다. 2자릿수 득표를 해야 돼요. 5등 안에 들어오려면 2자릿수 득표를 해야 되는데 최민희를 고정을 하고 둘을 나눠버리면 절대 둘 중에 1명이 2자릿수 이상 득표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5명 중에 4명은 친명이 고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5명 중에 4명은 친명이 고정이 되는 거야, 이걸. 끝난 거예요. 4명 고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전제는 저 여론조사 결과, 이 결과대로 최고위원 선거가 나온다라는 전제는 있어요. 꼭 이거하고 당대표 득표율하고 최고위원 득표율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숫자상이긴 하지만 어쨌건 64대 30이라는 구도가 나온다면 64대 30이 나온다라면 4명은 고정이 되는 거다. 친명 4명은 무조건 고정이 되는 거고 자, 1명을 놓고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5등을 놓고 싸움이 벌어질 거다. 여기부터 우리가 머리를 잘 써야 돼. 최민희를 제껴야 되는데 이건 좀 쉽진 않아요. 그죠? 15%를 최민희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털레반들이
쟤네들이 뭐 이렇게 머리가 안 되잖아. 최민희를 고정시키고 최민희한테 몰빵하고 둘로 나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죠?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털레반이 진짜 군체가 돼가지고 위에서 지시를 그 미키루크가 최민희 고정 나머지 나눠 찍기 뭐 이렇게 만약에 지시를 내렸어. 그렇다고 해갖고 털레반들이 다 알아가지고 야 최민희한테 무조건 다 주고 최민희는 무조건 고정하고 나머지를 찍자 이렇게 다 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아니 최민희 찍고 서미아 찍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최민희를 찍었는데 서미아를 찍는 또 당원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은 어떤 의도로 그런 투표 행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친청 찍고 친명 찍는 그런 또 분들도 있고, 왜 공정하게 나는 반반씩 할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게 자기 계획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야. 털레반들이 최민희한테 다 몰빵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몰빵이 과연 되겠냐고요. 15%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1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작전만 잘 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게 4명이 고정이다. 4명을 고정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1명을 최민희만 제끼는 이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억강부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억강부약. 자, 우리는 첫 번째 경선이 충청이에요. 충청에서 선거를 했는데 1등부터 4등까지 다 친명이 되고 5등을 최민희가 됐어요. 혹은 최민희가 무슨 4등이나 3등을 했어. 자, 그러면은 누구를 끌어올려야 되느냐? 자, 6등 후보, 5등 후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죠? 6등 후보, 5등 후보. 그게 이성윤, 한민수가 6등이나 5등이면 하면 안 되지. 그죠? 최민희나 이성윤, 한민수 밑에 있는 후보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최민희를 잡는 투표를 그 다음 주에 경선을 할 때 최민희 밑에 있는 후보를 밀어주는 거야, 우리가. 예컨대 최민희 밑에 뭐 임미애하고 서미아가 있어. 서미아하고 임미애가 뭐 최민희가 3등, 서미아가 4등, 그 다음에 임미애가 5등, 뭐 이렇게 됐어. 그걸 끌어올리는 거야. 그 다음 주 선거에 임미애하고 서미애를 끌어올려가지고 최민희를 5등을 만드는 거예요. 5등을 만들어. 5등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러면 그 다음 선거는 투표는 어떻게 하느냐? 6등한테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응? 뭐 예를 들어서 6등이 누구야? 좀 약한 후보가 누구죠? 김영호 후보가 6등이야. 그럼 김영호한테 몰빵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최민희를 5등을 만들어 놓고 계속 6등한테 몰아주는 거야, 우리는. 뭐 6등이 만약에 이성윤이고 뭐 7등이 한민수다. 그럼 8등에 김영호가 있다. 그럼 김영호한테 몰빵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럼 김영호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막판에 가가지고 6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봉주를 보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봉주를 보낸 거야.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민석 의원을 끌어올렸지 정봉주를 내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당시에 김민석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1위로 올라갔어. 여기까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신 일이지. 당시 당대표 후보가. 그런데 정봉주를 6등 밖으로 끌어내린 건 어떻게 한 거냐? 우리 유튜버들하고 민주당 당원들이 작전이 들어가가지고 정봉주를 제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놈을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매주 한 등씩 끌어내린 거예요. 매주 한 등씩 끌어내려가지고 6등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때. 그게 지난 당대표 선거에 정봉주 대첩이었어요, 그게. 응? 정봉주를 나락보내는, 제가 그때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제 자부를 합니다. 그때 이미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이미 성공을 했던 거야. 정봉주를 나락보냈던 그 전략입니다. 그 투표 전략이에요. 이걸로 이번에는 최민희를 나락을 보내자. 가능합니다. 왜? 최민희가 많이 받아야 15%예요.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어, 앞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잘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말 유치원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너무 많이 했네. 이거 뭐 당대표 선거 이거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이거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요거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고 광고 말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성윤이 오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인사말을 했어요. 인사말을 했는데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심이 제가 볼 때 나온 것 같아. 이성윤의 오늘 당선 소감? 본선 진출 소감이죠. 이거 좀 한번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1월 달부터 6월까지, 7월까지 한 번 해봤으니 누구보다도 최고위원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개혁의 씨앗을 뿌렸으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성공의 마침표 2030년 정권 개최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월 달부터 6월까지 이거 제가 마이크를 또 안 켰네요. 정신이 없어갖고. 이거 요즘 쇼츠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다 보면 잠시 이제 오디오를 제가 깜빡하고 이런 상황이 조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제가 익숙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이 오늘 이제 뭐 본심을 얘기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본심을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성윤이 거의 뭐 조국의 몸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조국 땅에서 비례 공천을 이제 받으려고 했다가 그 전북 쪽에 공천을 해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선거 때만 되면 튀어나오는 그 사람이 그 정청래가 전북에 대단히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배경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선거 때만 되면 튀어나오는 그 양모 씨가 이성윤이 이제 조국 땅에서 비례대표를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를 전북에다 이제 꽂아줬다. 뭐 전북에는 뭐 꽂으면 당선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복만삼님, 이성윤이 보면 혼수성태와 안철수는 양반이었어요. 둘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조국 땅에 거의 뭐 프락치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특검, 그 특검 추천했을 때 종합특검 추천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걸 이성윤이 전준철을 추천을 했는데, 그 전준철이 이제 쌍방울 사건이었나요? 쌍방울 사건 때 이재명 대통령 이제 반대편에 섰던 그런 인물을 특검으로 추천을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때 이제 뭐 상당히 시끄러웠고, 뭐 대통령께서 대단히 불쾌해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준철을 추천한 이유가 조국 땅에서 추천한 이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성윤이 전준철을 추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거의 뭐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땅 거의 뭐 프락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성윤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완전히 물매기는 이런 짓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 입장에서는 이성윤은 차기 대통령은 조국이 해야 되는 거죠. 조국이 차기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말실수가 아니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본심이 나온 거죠. 조국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면
그건 정권 교체잖아, 그죠? 어? 조국 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뭐 민주당하고 합당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합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거고. 그러면 조국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어쨌건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거야,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2023년 정권 교체라는 말이 이성윤 입장에서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 거지. 어? 본인의 이제 본심인 거죠, 본심.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이 헛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헛나온 게 아니에요. 예, 헛소리 한 게 아니고 실제 본인의 마음을 저런 식으로 돌려서 제가 볼 때는 얘기한 거 아닌가. 예. 조국을 대통령을 만들겠다, 차기 대통령을. 예, 이런 의사를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